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민간 의료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전 CEO가 자택 근처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비극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범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심지어 그를 옹호하거나 죽은 CEO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가득 메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이토록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실마리 삼아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하고도 어두운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절망과 분노의 근원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깊이 있는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이해하는 큰 창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인들의 분노, 그 핵심에는 바로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민 대상의 단일 건강보험 체계가 아닌 수많은 사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전 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이 치료에 돈을 내줘도 좋다는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즉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먼저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암세포는 환자의 몸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고 수술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곤 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붙잡고 기업이 서류를 검토하며 이윤을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의료의 민낯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 계기는 역설적으로 의료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어포어더블 케어 액트는 더 많은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손실이 커진 셈입니다. 그들은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욱 깐깐하고 복잡해진 사전 승인 절차와 상상 이상의 지급 거부 사례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급 거부가 보험사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의료 사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속눈썹이 눈을 찔러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진단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주사제 오젬픽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진단으로 처방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만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부 의사와 환자가 결탁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변했고 결국 그 피해는 정직하게 치료받아야 할 선량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있을까요? 2022년 평균치를 보면 개인은 1년에 약 7,911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족 단위로는 1년에 22,463달러, 즉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냅니다. 한 달에 약 2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아프든 안 아프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의료보험에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여러 겹의 비용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째, 코페이입니다.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내는 기본 방문비입니다. 주치의를 만날 땐 평균 27달러, 전문의를 만날 땐 44달러 정도를 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본인 부담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째, 디덕터블입니다. 자기 부담금 상한선으로 보험사가 돈을 내주기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 본인이 먼저 채워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디덕터블이 $1,000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우선 내 돈으로 $1,000를 모두 지불해야만 그 이후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 셋째, 코인슈어런스입니다. 디덕터블을 모두 채운 후에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보통 80대 20, 즉 보험사가 80%, 환자가 20%를 부담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1만 달러, 우리 돈 약 1,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가입한 보험의 디덕터블은 $1,000, 코인슈어런스는 20%입니다. 먼저 환자는 디덕터블 $1,000를 자신의 돈으로 전부 내야 합니다. 남은 $9,000에 대해 코인슈어런스 20%가 적용됩니다. 즉, $9,000의 20%인 $1,8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내야 할 총금액은 디덕터블 $1,000와 코인슈어런스 $1,800를 합한 $2,800,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입니다. 매달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팠을 때 또다시 큰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만약 수술비가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슈어런스 비용만 해도 약 2만 달러, 2,600만 원에 달합니다.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 즉 본인 부담 최대 한도액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이조차도 개인은 연간 약 9,100달러, 가족은만 8,200달러에 달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황당한 개념, 바로 네트워크가 남아 있습니다. 인네트워크란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계약이 된 병원, 의사, 검사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계약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만약 인네트워크 병원에 가면 앞서 설명한 복잡한 절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지만 아웃 오브 네트워크 병원에 가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훨씬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건강보험이 서울의 삼성병원에서는 적용되지만 바로 옆 아산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하필 도착한 병원이 내 보험사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곳이라면 수술비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5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고 그대로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나를 이송한 구급차 회사, 내 피를 검사한 연구소, 엑스레이를 판독한 방사선 전문의까지 모두 인네트워크 소속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은 인네트워크였지만 그 안에서 나를 치료한 의사가 아웃 오브 네트워크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폭탄 청구서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보험 플랜은 또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HMO와 PPO입니다. HMO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반드시 지정된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 박병원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매우 폐쇄적이고 엄격한 플랜입니다. 반면 PPO는 보험료가 비싼 대신 주치의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 박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플랜입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건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매 순간 복잡한 용어와 규정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질병, 재정 상황, 거주 지역의 병원 네트워크 등을 모두 고려해 매년 최적의 보험 플랜을 직접 설계해야 하는 그야말로 정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재미교포들이 미국에서 MRI 한 번 찍으려면 수백만 원인데 차라리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이득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MRI 촬영 승인을 받기까지 몇 달간 실랑이를 벌여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높은 장벽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기업인의 죽음 앞에서 미국인들이 보였던 차가운 반응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무력감을 느껴온 수많은 사람들의 깊은 절규이자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프면 언제든 동네 병원에 가서 단 몇천 원으로 진료를 받고 큰 병이 생겨도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져주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시스템에도 개선해야 할 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곳곳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